여러분, 모든 동물이 자연의 법칙대로 태어나는 건 아닙니다. 가끔은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오기도 하죠. 팔이 더 달려있거나 피부가 빛을 내거나 심지어 머리가 2개 달린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은 그런 믿기 힘든 동물들의 돌연변이 과학자들조차 충격에 빠지게 만든 탑 20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아직도 자연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비밀로 가득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20위. 털없는 기니피그. 보통 기니피그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작고 통통한 몸에 보송보송한 털이 가득난 귀여운 동물이죠. 그런데 여기 털이 전혀 없는 스키니피그라는 기니피그가 있습니다. 얘네는 코끝에만 약간의 솜털이 있고 발에 조금씩 털이 날 뿐. 몸 전체는 완전히 맨살처럼 드러나 있습니다. 마치 피부가 주름져 있는 작은 돼지 같다고도 하죠. 이 특별한 외모는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HR 유전자라고 불리는 털 성장을 담당하는 유전자가 결핍되면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즉, 자연에서 갑자기 생겨난 변이가 아니라 원래는 과학자들이 피부질환 연구를 위해 실험실에서 의도적으로 교배해 만든 종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애완동물로 인기를 끌게 된 거예요. 털이 없으니 털 알레르기도 덜하고 성격도 온순하고 사람을 잘 따르거든요. 하지만 털이 없는 만큼 관리가 쉽진 않습니다. 햇볕에 오래 노출되면 피부가 쉽게 타버리고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목욕도 시켜줘야 하죠. 그래서 스키니피그를 키운다는 건 단순히 특이한 외모를 가진 동물을 기르는 게 아니라 세심한 보살핌과 책임감이 꼭 필요한 선택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키워본 사람들은 정말 매력적이고 사랑스럽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게 자연과 과학이 만나 만들어낸 아주 독특한 반려동물의 세계인 거죠. 19위. 발 달린 뱀. 2009년 중국 허베이성 수닝에 살던 한 여성은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밤에 자기 집 벽을 기어오르는 뱀을 발견한 건데 그 뱀은 우리가 아는 뱀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뱀 몸통 옆에 다리가 하나 달려 있었기 때문이죠. 그 다리는 그냥 혹이 아니라 발톱까지 달린 완전히 발 모양의 다리였습니다. 상상해보세요. 꿈에서나 나올 것 같은 장면이 현실에서 벌어진 겁니다. 놀란 여성은 본능적으로 신발을 집어들어 그 뱀을 내리쳤고 결국 죽은 뱀을 병에 담아 보관하게 됩니다. 이후 전문가들이 이 특이한 뱀을 확인했는데 처음에는 그들조차 자기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뱀인데 다리가 있다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과학자들은 몇 가지 가설을 내놨습니다. 첫 번째는 희귀한 유전자 돌연변이, 즉 우연히 유전자가 꼬이면서 다리가 다시 자라난 경우라는 거죠. 또 다른 설명은 환경적 요인, 오염이나 특정 화학물질 같은 외부 자극이 태아 시절의 유전자 발현을 이상하게 만들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가설이 있습니다. 바로 아타비즘, 즉 아주 오래된 조상의 특징이 다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뱀은 수천만 년 전에는 원래 다리가 있었습니다. 진화 과정에서 점점 다리가 사라지면서 지금의 모습이 된 건데 이 경우는 그 오래된 유전자가 갑자기 깨어나 옛날 뱀의 모습이 일부 드러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까지 보고된 사례 중에서도 이렇게 뚜렷하게 다리가 달린 뱀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여전히 많은 과학자들에게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집 안벽을 기어오르는 뱀을 봤는데 거기에 다리까지 달려있다면 저라면 무조건 도망갔을 것 같습니다. 18위. 2개의 머리를 가진 상어. 여러분, 상어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거대한 몸, 날카로운 이빨, 바다의 포식자죠. 그런데 머리가 2개 달린 상어가 실제로 발견됐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처음 보고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농담이나 합성사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과학자들이 직접 연구했고 진짜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처음 발견된 사례는 황소상어에서 보고됐는데 그 후로는 청상어, 심지어 작은 고양이 상어까지 여러 종의 상어에서 이런 돌연변이가 나타난 게 확인됐습니다. 왜 이런 기형이 생겼을까요? 과학자들은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유전적 결함. 둘째, 환경적 요인인데 특히 바다의 오염물질이나 과도한 남획이 상어의 번식 과정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 일부 연구자들은 오염으로 인한 화학물질 노출이 배아 발달을 방해하면서 이런 기형이 늘어나는 것 같다 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다에 쏟아붓는 플라스틱, 화학물질, 그리고 무분별한 남획이 결국 이렇게 새로운 괴이한 생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게 단순히 희귀한 자연현상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만든 환경 파괴의 경고 신호일까요? 머리가 두 개인 상어. 이건 그냥 이상하다로 끝낼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17위. 악솔로틀. 영원히 자라지 않는 도롱뇽. 여러분, 자연이 때로는 우리가 아는 규칙을 완전히 무시해버린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오늘 소개할 동물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바로 악솔로틀, 일명 멕시코 도롱뇽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생물입니다. 이 동물의 가장 큰 특징은 평생 동안 성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통 개구리나 도롱뇽 같은 양서류는 시간이 지나면 변태 과정을 거쳐서 아가미가 사라지고 땅 위에서 살 수 있는 성체로 자라나죠. 그런데 악솔로틀은 다릅니다. 아가미를 달고 있는 유생 상태 그대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작은 생물이 가진 재생 능력입니다. 다리가 잘려나가도 다시 자라나고 심지어 척수, 심장 일부, 뇌의 일부까지 재생해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생존을 넘어선 초자연적인 능력 같지 않나요? 과학자들이 이 능력에 매료된 건 당연합니다. 만약 인간이 악솔로틀처럼 재생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교통사고로 척추가 손상돼도 회복할 수 있고 심지어 신경 손상이나 뇌 손상까지도 치료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연구자들이 악솔로틀을 모델로 삼아 재생의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의 불치병을 고치거나 손상된 장기를 재생할 수 있다면 그 시작은 바로 이 작은 동물 덕분일지도 모릅니다. 외모도 신비롭습니다. 새하얀 몸에 분홍빛 아가미를 머리 양쪽에 활짝 펼치고 있는 모습은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생명체처럼 보이죠. 악솔로틀은 단순히 특이한 돌연변이 동물이 아니라 과학자들에게는 미래의학의 열쇠를 준 신비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위. 손가락이 많은 고양이. 여러분, 혹시 손가락이 하나 더 달린 고양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폴리닥틸 고양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고양이들입니다. 보통 고양이는 앞발에 5개, 뒷발에는 4개의 발가락이 있죠. 그런데 폴리닥틸 고양이는 6개, 많게는 7개까지 발가락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발 모양이 마치 장갑처럼 보여서 미튼캣, 즉 장갑고양이라고도 불리죠. 이 현상은 사실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한 건데 신기하게도 고양이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발가락 덕분에 나무를 더 잘 타고 균형을 잘 잡는다는 이야기도 있죠. 재미있는 사실은 옛날 뱃사람들이 이런 고양이를 행운의 상징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항해 중에 배 위는 미끄럽고 위험했는데 발가락이 많은 고양이는 배에서 더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쥐도 더 잘 잡아줘서 선원들에게 귀중한 동반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들은 세계 곳곳에 항구 도시로 퍼져나갔고 특히 미국 플로리다주 키웨스트에서는 아주 특별한 인연이 생겼습니다. 바로 유명한 소설가 어니스트 해밍웨이 때문입니다. 해밍웨이가 선물로 폴리닥틸 고양이 한 마리를 받은 뒤 그 후손들이 그의 집 주변에서 계속 번식하게 된 거죠. 오늘날에도 키웨스트에 가면 해밍웨이 하우스라는 관광지에서 수십 마리의 폴리닥틸 고양이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들은 흔히 해밍웨이 캣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과학적으로는 단순한 돌연변이일 뿐이지만 사람들 눈에는 이 고양이들이 훨씬 더 특별하고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전설, 그리고 독특한 외모 덕분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매료되고 있죠. 결국 폴리닥틸 고양이는 단순한 희귀동물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살아온 작은 역사를 품고 있는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위. 파란 바닷가재. 여러분, 바닷가재 하면 보통 어떤 색을 떠올리시나요? 대부분은 어두운 갈색이나 초록빛이죠. 그런데 세상에는 마치 보석처럼 빛나는 형광 파란색 바닷가재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예쁘게 보이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아주 특별한 현상입니다. 바닷가재 껍질에는 여러 색소가 섞여 있는데 보통은 붉은 색소와 단백질이 결합해서 갈색이나 초록빛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바닷가재는 특정 단백질이 과잉 생산되면서 붉은 색소가 다른 방식으로 변해 전혀 예상 못한 밝은 파란색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돌연변이가 나타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무려 1억 마리 중 단 한 마리꼴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바다에서 만날 수 있는 행운의 보석 같은 존재죠. 실제로 어부들이 이런 파란 바닷가재를 잡으면 어떻게 할까요? 보통은 비싼 값에 팔 수 있지만
워낙 희귀하다 보니 대부분은 수족관이나 연구소에 기증하거나 다시 바다에 돌려보낸다고 합니다. 일부 고급 레스토랑이나 수집가가 큰 돈을 주고 사기도 하지만 사실상 자연 속에서 보호받아야 할 귀한 생물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놀라운 건 파란 바닷가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주황색, 얼룩무늬, 심지어 하얀색 알비노 바닷가재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파란색은 단연 가장 눈길을 끄는 색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혹시 낚싯대를 던졌는데 이런 파란 보석 같은 바닷가재가 걸려 올라온다면? 저라면 평생 자랑하며 살 것 같습니다. 결국 파란 바닷가재는 단순한 돌연변이가 아니라 자연이 가끔씩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적 같은 예술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위. 두 머리를 가진 뱀. 하나의 몸, 두 개의 뇌. 여러분, 영화 속 괴물 같은 동물이 현실에 존재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머리가 두 개 달린 뱀. 과학적으로는 이두증 혹은 두개체 기형이라고 불립니다. 이 기형은 어떻게 생길까요? 원래는 쌍둥이 뱀이 될 배아가 완전히 분리되지 못하면서 하나의 몸에 머리 두 개가 붙어 태어나는 겁니다. 문제는 머리 두 개가 전혀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한쪽은 왼쪽으로 가고 싶어 하고 다른 한쪽은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 하니 움직일 때마다 서로 충돌합니다. 심지어 먹이를 먹을 때는 두 머리가 같은 먹이를 두고 다투거나 심하면 서로를 물어버리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야생에서는 거의 살아남지 못합니다. 천적을 피하기도 어렵고 사냥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예외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벤과 제리라는 이름의 두 머리 뱀은 사육 환경에서 꾸준히 관리받으며 살아남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끌며 유명해졌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독특한 뱀을 연구하면서 유전자 돌연변이, 배아 발달 과정, 신경학적 기능까지 다양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신기한 희귀 사례가 아니라 생명과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만약 숲에서 두 머리 달린 뱀을 마주친다면 무섭다고 도망가실 건가요? 아니면 호기심에 한참을 들여다보실 건가요? 이 두 머리 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자연은 여전히 우리가 다 알지 못한 비밀로 가득하다는 걸요. 13위. 검은 펭귄. 여러분, 펭귄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검은색 등과 하얀 배, 마치 턱시도를 입은 듯한 깔끔한 모습이죠. 그런데 남극에서 연구원들이 발견한 펭귄은 완전히 올블랙이었습니다. 이 펭귄은 일반 젠투 펭귄과 달리 몸 전체가 새까만 깃털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건 아주 드문 멜라니즘이라는 현상 때문인데 멜라닌 색소가 과다하게 생성되면서 깃털색이 전부 검게 변한 겁니다. 확률로 따지면요. 무려 25만 마리 중 단 한 마리만 태어날 정도로 극도로 희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원들도 처음 이 펭귄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죠. 원래 펭귄의 흑백 패턴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등은 검어서 바다 위 포식자에게 눈에 잘 띄지 않고 배는 하에서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포식자에게 바닷빛과 섞여 보이도록 하는 거죠. 즉, 자연의 위장 패턴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 올블랙 펭귄은 그런 보호색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었고 무리 속에서 다른 펭귄들과 잘 어울려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멜라니즘은 다른 동물들에선 가끔 나타납니다. 검은 표범, 검은 여우처럼요. 하지만 펭귄에게서는 정말 드문 현상이라 과학자들에게도 엄청난 연구 가치가 있다고 해요. 재미있는 건 이 사례가 역사상 두 번째라는 겁니다. 첫 번째 멜라니즘 젠투 펭귄은 2010년에 남조자 섬에서 발견됐는데 그 이후 거의 10년 만에 또 하나가 관찰된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느낌일까요? 남극의 눈 덮인 대지 한가운데 수천 마리의 흑백 펭귄 사이에서 유일하게 올블랙 펭귄이 서 있다면 그건 정말 자연이 준비한 특별한 장면일 겁니다. 결국 이 검은 펭귄은 단순히 외모가 다른 동물이 아니라 자연의 다양성과 진화의 신비로움을 보여주는 산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위. 알비노 악어. 여러분, 혹시 하얀 악어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전설 속 괴물이나 옛날 신화에 나올 법한 모습이지만 이건 실제로 존재하는 동물입니다. 바로 알비노 악어입니다. 알비노 악어는 멜라닌 색소가 전혀 없어 피부가 눈처럼 하얗거나 옅은 노란빛을 띠고 눈은 붉은 빛을 띠는 게 특징입니다. 보시면 마치 유령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신비롭죠. 하지만 이런 특별한 외모는 사실 치명적인 약점이기도 합니다. 야생에서 살아남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보통 악어는 어두운 초록빛 피부 덕분에 진흙탕 물속에서 숨어 있다가 사냥을 하지만 알비노 악어는 몸이 하얘서 멀리서도 눈에 확 띄어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부도 너무 약해서 햇볕에 오래 노출되면 화상을 입기 쉽습니다. 결국 이런 알비노 악어들은 자연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고 대부분은 동물원이나 수족관 같은 보호된 환경에서만 살아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학자들에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알비노 악어는 유전자 연구, 피부 색소 연구에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알비니즘이라는 현상은 인간에게도 나타나기 때문에 악어를 연구함으로써 사람의 유전질환 이해에도 도움을 줄 수 있죠. 지금은 오히려 희귀성과 신비함 덕분에 알비노 악어는 세계 곳곳의 동물원에서 큰 인기 스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보기 위해 줄을 설 정도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만약 어두운 늪 속에서 하얀 악어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다면 정말 전설 속 괴수를 만난 기분일 겁니다. 11위. 외눈박이 알비노 상어. 여러분, 혹시 외눈박이 괴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신화 속에서는 자이언트 괴물로 자주 등장하지만 놀랍게도 현실 속 바다에서도 아주 비슷한 존재가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외눈박이 알비노 상어, 이른바 사이클롭스 상어입니다. 2011년 멕시코 해안에서 어부들이 임신한 상어 한 마리를 잡았는데 그 뱃속에서 태어나지도 못한 새끼 상어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충격적이었죠. 머리 한가운데에 눈이 하나만 있었고 피부는 멜라닌 색소가 없어 새하얗게 보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사이클로피아라는 드문 선천적 기형이라고 설명합니다. 발생 과정에서 머리 양쪽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으면서 눈이 가운데 하나만 형성되는 겁니다. 사람을 포함해 다른 동물에서도 극히 드물게 나타나지만 대부분은 태어나도 오래 살지 못합니다. 이 알비노 상어 역시 바다에서는 절대 생존할 수 없었을 겁니다. 먹이를 찾기도 힘들고 포식자에게 금세 잡히니까요. 결국 이 희귀한 개체는 과학 연구용으로 보존되었고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상어를 두고 농담 삼아 진짜 사이클롭스가 나타났다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사실은 자연의 불완전한 발달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인 셈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깊고 어두운 바다에서 외눈박이 상어가 유영하는 모습을 본다면 과연 신화 속 괴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결국 이 외눈박이 알비노 상어는 단순한 괴물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의 무궁무진한 변이와 그 신비로움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10위. 털복숭이 미니 매머드 쥐. 혹시 쥐가 털복숭이 매머드처럼 생겼다고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 있는 콜로설 바이오사이언스라는 연구팀이 실제로 그런 쥐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연구팀은 특정 유전자를 조작해서 쥐에게 두껍고 황갈색 털을 자라게 했습니다. 마치 수천 년 전 빙하 시대를 살았던 털매머드를 축소판으로 옮겨놓은 듯한 모습이었죠. 연구자들이 이렇게 쥐를 대상으로 한 이유는 쥐의 임신 기간이 짧아 빠른 세대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다양한 유전자 변화를 짧은 시간 안에 실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특이한 쥐를 만들었다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연구팀의 궁극적인 목표는 2028년까지 털매머드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코끼리와 매머드의 유전자를 섞은 하이브리드 배아를 만들어 추운 기후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는 아기 매머드를 탄생시키겠다는 계획이죠. 왜 이런 시도를 할까요? 단순한 호기심이나 쇼맨십 때문이 아닙니다. 연구팀은 매머드를 되살림으로써 북극의 초원 생태계를 회복시키고 지구온난화를 늦추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머드 같은 대형 초식동물이 초원을 되살려주면 탄소를 흡수하고 영구 동토층을 지켜 온실가스 배출을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물론 모든 과학자가 여기에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작은 쥐 실험은 흥미롭지만 실제로 거대한 매머드를 되살리는 건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털매머드 쥐의 등장은 분명 하나의 이정표였습니다. 단순히 유전공학의 성과일 뿐 아니라 우리가 쥐라기 공원 같은 세상에 얼마나 가까워졌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이기도 하니까요. 9위. 두 개의 머리를 가진 바다거북. 자연은 늘 우리를 놀라게 하지만 가끔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장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머리가 두 개 달린 바다거북입니다. 2019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한 해변에서 연구자들이 갓 태어난 바다거북을 발견했는데요. 그 모습이 보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몸에 머리가 두 개 달려 있었던 겁니다. 각각의 머리는 따로 움직이고 각자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했죠. 상상해보세요. 두 개의 뇌가 한 몸을 움직이려 하니 걸어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런 기형은 이두증이라고 불리는데 배아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개체가 완전히 갈라지지 못해 생기는 현상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개체는 오래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거북은 달랐습니다. 두 머리가 서로 협력하듯 몸을 움직였고 놀랍게도 헤엄치기도 하고 사냥도 함께 해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거북에게 메리케이트와 애슐리라는 이름을 붙이고 생존 과정을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이 거북이는 단순히 기형이 아니라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는 생명체임이 드러났습니다. 물론 두 머리 거북도 다른 거북과 똑같이 오염, 포식자, 서식지 파괴 같은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바로 자연은 예측할 수 없고 생명은 상상 이상으로 강하다는 사실이죠. 8위, 목이 없는 개. 어떤 개들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이상하게 짧아 보입니다. 바로 짧은 등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희귀한 유전적 변이 때문인데요. 이 개들은 등뼈가 정상보다 짧게 발달하면서 목이 거의 없어 보이고 등이 굽은 듯한 체형을 가집니다. 겉보기에는 불편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개들은 통증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달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꼬리도 흔들면서 다른 개들과 똑같이 생활하죠. 이 돌연변이는 열성 유전 형질이라서 부모개가 모두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새끼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주 드물게, 특히 잡종이나 일부 순종견 불독, 저먼 셰퍼드 등에서 보고된 바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개들이 일반 개들처럼 고개를 돌릴 수 없어서 방향을 바꿀 때는 온몸을 통째로 움직여야 한다는 점이에요. 또 걷는 대신 깡충깡충 뛰듯 이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치 만화 속 캐릭터 같은 독특한 모습이죠. 물론 보호자가 키울 때는 조금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밥그릇은 낮은 곳에 두어야 하고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생활 환경을 잘 조정해야 하죠. 하지만 그런 점만 챙겨주면 이 개들도 충분히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결국 짧은 등 증후군을 가진 개들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모습이라고 해서 불행한 건 아니다. 다름은 또 다른 특별함일 뿐이다. 7위. 두 얼굴을 가진 고양이. 여러분, 혹시 두 얼굴을 가진 고양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화나 영화 속 괴물 이야기처럼 들리죠? 그런데 이건 실제로 존재합니다. 과학적으로는 크라니오페이셜 듀플리케이션. 쉽게 말해 얼굴 일부가 복제된 기형인데요. 사람들은 이 고양이를 제니스캣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마리의 고양이인데 얼굴에 눈이 4개, 코가 2개, 입이 2개가 있는 겁니다. 정말 믿기 힘든 모습이죠. 실제로 태어난 아기 고양이 중에는 이렇게 두 얼굴을 가진 경우가 있었고 대부분은 안타깝게도 며칠 안에 세상을 떠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미국에서 태어난 프랭크 앤 루이라는 고양이입니다. 보통 두 얼굴 고양이는 오래 살지 못하는데 프랭크 앤 루이는 무려 15년을 살면서 기네스북에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제니스캣으로 등재됐습니다. 이 고양이는 입은 2개였지만 실제로 음식을 먹는 입은 하나였고 눈도 각각 기능이 달라서 한쪽은 보지 못했지만 다른 쪽은 멀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 얼굴이지만 한 몸으로 살아낸 기적이라고 불렀죠. 이런 기형이 발생하는 이유는 주로 배아 발달 과정에서의 이상이라고 합니다. 쌍둥이로 나뉘어야 할 세포가 완전히 분리되지 못하면서 한 몸 안에 두 얼굴의 구조가 겹쳐 나타나는 거죠. 희귀하고도 충격적인 이 현상은 여전히 과학자들에게도 큰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실까요? 두 얼굴을 가진 고양이를 직접 마주친다면 놀라움과 동시에 조금 무서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이건 분명 자연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극적인 실험일 겁니다. 제니스캣은 결국 단순한 기형 동물이 아니라 생명 자체의 경이로움과 불가사의함을 우리에게 보여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위. 제브라피쉬. 이번에는 아주 작은 물고기 이야기예요. 제브라피쉬라고 불리는 실험용 물고기인데요. 이 작은 생물이 인간의 피부색 진화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됐습니다. 연구자들이 연구하던 건 특별한 돌연변이 제프라피쉬였습니다. 보통은 줄무늬가 뚜렷하고 색깔이 선명한데 이 녀석은 빛바랜 금빛, 창백한 색을 띠고 있었죠. 왜 그럴까 살펴보니 원인이 바로 SLC24AO라는 특정 유전자였습니다. 놀라운 건
이 유전자가 사람에게도 똑같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이 유전자의 변이가 유럽인들의 피부가 수천 년 전 점점 더 하얗게 변하게 된 중요한 이유였던 겁니다. 작은 물고기 하나가 인류의 피부색 변화를 설명해 준 셈이죠. 게다가 이 발견은 단순히 색깔 문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피부색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세포 발달이나 질병 발생 위험과도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즉, 이 작은 물고기는 진화, 의학, 유전학 연구에 귀중한 단서를 제공한 셈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실험실 수조 속에서 헤엄치는 작은 물고기 한 마리가 인류 역사와 생물학의 비밀을 풀어내는 열쇠가 되고 있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5위, 흰 공작, 신의 선물 같은 아름다움. 여러분, 공작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바로 형형색색의 깃털을 활짝 펼치는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와는 정반대로 눈처럼 새하얀 깃털을 가진 흰 공작이 존재합니다. 흰 공작은 사실 완전히 다른 종이 아니라 보통 공작에서 나타나는 백변 현상이나 알비니즘의 결과입니다. 즉, 멜라닌 색소가 거의 없어 깃털 전체가 순백색으로 보이는 거죠. 이 새가 꼬리를 펼쳤을 때의 모습은 정말 압도적입니다. 햇빛을 받으면 깃털이 빛을 반사해서 마치 거대한 흰색 부채가 반짝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장면을 두고 신이 내려준 선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건 흰 공작은 짝짓기에도 큰 불리함이 없다는 겁니다. 보통 동물은 색이 변하면 생존이나 번식에 불리할 때가 많은데 공작의 경우 수컷이 꼬리를 펼치는 행동 자체가 매력 포인트라 색깔보다는 크기와 모양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흰 공작도 다른 공작 못지않게 당당하게 짝짓기에 성공합니다. 세계 곳곳의 동물원이나 정원에서는 흰 공작이 등장하면 항상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일반 공작보다 훨씬 신비롭고 우아해 보여서 관람객들은 흔히 천사 같다, 현실의 환상 같다라는 반응을 보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넓은 정원 한가운데서 눈부신 흰 공작이 꼬리를 활짝 펼친다면 그건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술작품처럼 느껴질 겁니다. 결국 흰 공작은 희귀한 변이와 자연이 만든 최고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보여주는 상징 같은 존재입니다. 4위, 6다리를 가진 개구리. 이번에는 정말 기묘한 사례입니다. 바로 다리가 6개인 개구리예요. 이런 개구리들이 1990년대 미국과 캐나다에서 집단으로 발견되면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유전적 돌연변이로 여겼지만 연구가 진행될수록 다른 원인들이 밝혀졌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기생충이었습니다. 리베로이아라는 미세한 흡충, 기생충이 개구리 올챙이의 몸속에 침투해 다리가 자라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 결과 다리가 너무 많이 생기거나 뒤틀려서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죠.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농약이나 화학물질 같은 환경오염도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런 물질들이 개구리의 호르몬 체계를 교란의 발달 과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이거예요. 개구리는 환경 건강을 알려주는 조기경보 생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개구리들에게 이런 기형이 대량으로 나타난다는 건 우리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즉, 6다리를 가진 개구리는 단순히 신기한 돌연변이가 아니라 자연이 보내는 경고장일지도 모릅니다. 3위, 털없는 개. 이번엔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온 독특한 개입니다. 바로 털이 전혀 없는 개인데요. 멕시코의 솔로이츠 쿠인틀리, 흔히 솔로견이라고 불리는 품종개가 대표적이죠. 이들의 특징은 단순히 털이 없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FOXI3라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털이 자라지 않을 뿐 아니라 치아 발달에도 영향을 줘서 보통 치아 수도 적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특성이 우성형질이라는 점이에요. 하지만 우성과 우성이 만나면 태어나기 전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털 없는 개는 항상 우성과 열성이 섞인 조합으로만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배에서 털 있는 강아지와 털 없는 강아지가 함께 나오기도 하죠. 역사적으로 이 개들은 단순히 외모 때문에 주목받은 게 아니라 문화적, 종교적 의미도 깊었습니다. 고대 아즈텍 문명에서는 솔로견을 신성한 존재로 여겨 죽은 이의 영혼을 저승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고 믿었거든요. 오늘날 털없는 개는 보기만 해도 독특한 존재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희귀한 반려견으로만 볼 게 아니라 유전학의 생김새와 기능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위, 셀커클 X 고양이.
이번엔 조금 색다른 고양이 이야기입니다. 바로 곱슬거리는 털을 가진 고양이 셀커크 렉스예요. 이 품종은 1987년 미국 몬태나주의 한 보호소에서 우연히 태어난 새끼 고양이에서 시작됐습니다. 보통 고양이들은 매끈하거나 보통의 털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고양이는 곱슬곱슬한 털을 가지고 있었죠. 이 고양이는 미스디 페스토라는 이름을 얻었고 이후 교배를 통해 셀커크 렉스라는 새로운 품종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곱슬거림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KRT71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입니다. 이 유전자는 털이 자라는 모낭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변이가 생기면 털이 부드럽게 곱슬거리게 됩니다. 흥미로운 건 같은 유전자가 다르게 변이되면 아예 털이 없는 고양이로 태어나기도 한다는 점이에요. 셀커크 렉스의 털은 다른 곱슬 고양이들, 예를 들어 데본 렉스나 코니시 렉스와 달리 훨씬 풍성하고 복슬복슬합니다. 그래서 마치 파마를 막 한 듯한 인상을 주죠. 게다가 성격도 아주 매력적입니다. 차분하면서도 애교가 많아 브리티시 쇼트헤어의 안정된 기질과 페르시안 고양이의 다정한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들 합니다. 결국 셀커크 렉스는 단순히 특별한 외모를 가진 고양이가 아니라 자연의 작은 장난이 어떻게 새로운 매력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위. 사막의 생존 달인. 여러분, 이번에 소개할 마지막 동물은 크기만 보면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지구에서 가장 놀라운 생존 능력을 가진 녀석이에요. 바로 캥거루 쥐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쥐랑 캥거루가 무슨 상관이야? 싶으시죠? 실제로 이 작은 설치류는 캥거루처럼 두 다리로 껑충껑충 뛰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 길이는 겨우 10에서 12cm, 체중도 고작 20g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몸으로 가장 혹독한 사막 한가운데에서 한 방울의 물도 마시지 않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네, 믿기 힘드시죠? 캥거루 쥐는 물을 아예 마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자신이 먹는 씨앗과 식물에서 수분을 전부 추출해서 버티는 겁니다. 게다가 이 녀석들의 신장 구조는 정말 특별합니다. 소변을 엄청나게 진하게 농축해서 체내 수분을 거의 잃지 않도록 진화한 거죠. 뿐만 아니라 행동 방식 자체도 사막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굴 속 깊이 숨어서 더위를 피하고 밤이 되면 밖으로 나와 먹이를 찾습니다. 이렇게 체온과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생존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 캥거루 쥐는 포식자에게 쫓길 때 자신의 강력한 뒷다리를 이용해 한 번에 2m 이상 점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몸 크기에 비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점프력이죠. 이런 점 덕분에 뱀이나 올빼미 같은 천적에게서도 순식간에 도망칠 수 있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캥거루 쥐의 생존 비밀을 연구하면서 혹시 이런 방식이 인간의 탈수 치료나 의학 연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까지 내고 있다고 해요.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자연의 진짜 강자라는 거죠. 여러분 보셨나요? 오늘 저희가 소개한 기이한 돌연변이 동물들과 더불어 마지막 1위를 차지한 이 작은 캥거루 쥐까지 자연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신비롭고 놀라운 존재들로 가득합니다. 작다고 무시할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작은 존재가 가장 강력한 생존 비밀을 품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이번 이야기의 핵심 아닐까요?